안녕하세요. 건법부자의 유상목 법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건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얘기해 볼 주제는 네. 요즘 참 신축 어렵죠? 네, 사업 그렇죠. 하시기. 그렇죠? 요즘 건축 새로 하신다는 분들도 사실은 좀 미루면서 유예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 같고요. 아무래도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안 좋고 네. 금리에 대한 부담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아마 좀 어려운 시기를 겪으시는 네. 상황이죠. 네. 이 어려운 시기에 근데 건축 하시는 분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어떤 사례가 있다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네. 계약만 하고 보자. 네. 뭐 부실한 시공 능력과 처음부터 아예 사기를 목적으로 계약부터 하고 나중에 추가 공사비를 받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저렴하게 공사비 얘기해 놓고 네네. 계약부터 체결하고 보는 이런 사례의 상담을 제가 최근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축 사업자들이 요즘 네. 어려운 시기니까 네네네. 조금 이거 진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러고 있는데 네. 가서 정말 혹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네. 시공비 내가 이 맞습니다. 금액에 지어줄게. 맞습니다. 지금 하시자. 맞습니다. 나 요즘 한가하다. 맞아요. 뭐 이런 거예요. 네, 정확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고 나서 공사 중에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고 공사를 중지하고 이런 사례가 너무 많아요. 그래요. 네. 그 구체적 사례를 한번 좀 네, 설명해 그래서 주시죠. 최근에 네. 제가 상담을 한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화면을 한번 보시면 경기도에 위치한 건인데요.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면허 대여 업체하고 이제 시공을 진행하셨나 봐요. 면대 시공업체? 네, 그렇죠. 면허 대여 시공업체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네. 이제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면허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네네. 사업자 등록이랑은 틀린 거예요. 네네. 분명히 건설업 면허라는 게 별도로 있는 건데 그 건설업 면허를 빌려서 네. 개인이 자기는 실제 면허가 일을 없고 할 수 있는 면허가 없는데 네. 빌려서 건축만 내가 해줄게 음. 라는 업체가 실제로 되게 많아요. 이거를 건축주가 알았을까요? 이분은 저렴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도 왜 했을까? 저렴하니까. 네, 저렴하고 나 원래 잘해. 면허만 없을 뿐이야. 이런 이제 설명이 너무. 내가 면허가 없으니까 면허 대여를 하지만 그 네. 대신 더 싸게 해줄게. 그렇죠. 또 이런. 네, 그래서 그 금액에 이제 혹해서 계약을 하셨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던 중에 시공사의 부실 시공을 알게 됐고, 네. 뭐 터파기 단계, 네. 파일 시공 단계에서 시공사의 부실을 알게 됐고, 계약 해지 후에 현재 현장이 비어져 있는 상태다. 그럼 아예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그렇겠죠. 그래서 자금 조달부터 설계부터 완전히 다시 시작해야 되고, 뭐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이다. 많이 힘드시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분이랑 이제 상담을 시작했는데 먼저 감리일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게 이제 그 건축 공사를 감리하는 업체의 업무 일지입니다. 그 내용이 보니까 공사 감리자가 이제 별도로 정해지죠. 그렇죠. 네. 그래서 현장에는 착공 신고하기 전에 CIP 말뚝이 이미 시공이 돼 있다. 네. 여기서부터 이해가 저는 안 되죠. 뭐냐면 착공 신고를 한 다음에 그렇죠. 땅을 파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CIP는 이제 흙막이 공사 아닙니까? 네. 지하 공사를 하기 위한 네네. 토목 공사인데 네네. 착공 신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공사를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쵸. 이래서는 안 되는 거고 약간 왜 이런 의도가 뭘까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네네. 그리고 설계 도면상에 PHC 파일을 시공해야 할 위치에 CIP 말뚝이 시공되어 있다. PHC 파일은 뭔가요? PHC 파일은 CIP는 이제 흙막이를 위한 지하 토목 공사잖아요. 흙이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네네.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쏟아지지 않기 위해서. 근데 PHC 파일은 보강 공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물이 집안 위에 존재하려면 집안이 일정 진해력을 확보를 해야 좀 되는데 단단해야죠. 그렇죠. 그게 부족한 경우에 단단한 집안까지 파일을 내려서 건물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보강 공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설계 도면에 분명히 PHC 파일과 CIP 말뚝의 위치가 다르게끔 설계가 됐겠죠. 근데 PHC 파일 시공해야 할 위치에 CIP 말뚝이 시공돼 있죠. 저게 겹쳐지면 안 되는 겹쳐지면 안 되는 거죠. 다른 거니까. 그렇죠. 완전히 다른 시공인데 그게 겹쳐서 시공이 된 거죠. 그래서 긴급 현장 회의를 요청했다. 감리지. 지금 감리자가 굉장히 현장을 급박한 보고 거죠. 깜짝 놀란 거죠. 이거 뭐지? 이게 그렇죠. 또 황당해하는 그렇죠. 그런 맞습니다. 게 맞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요청을 했는데 벌써 이 상황에서부터 의심이 저는 많이 되는 게 일단은 어떻게 PHC 파일과 CIP 파일 위치를 같이 시공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착공 신고 전에 왜 시공을 했을까?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아예 처음부터 빨리 아예 처음부터.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이거를 변경하고 보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셨다. 이거를 많이 해놓지 않으면 그냥 타절하고 그렇죠. 빠져나가니까 그렇죠.
뭔가를 급하게 잡아두는 느낌. 막 뭔가를 투입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 드네요. 네,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다음 내용을 보니까 현장에 이렇게 CIP 시공을 한 실제 현장입니다. 네, 그래서 CIP 시공을 이렇게 했고 이 중 어디가 원래는 PHC 파일이 위치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CIP를 시공해버려요. 이제 저기다 PHC 파일을 어디다 박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변경 도면을 작업을 해야 하고 또 기존에 있는 위치랑 이런 걸 다 바꿔서 시공을 해야 하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경 도면까지 작업을 하고 위치까지 다시 바꿨는데 네. 또 한 번 공사 중지를 감리가 내립니다. 네. 예.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인허가 도면과 현재 실시 도면이 상이하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허가를 이렇게 받았는데 그거하고 다른 시공을 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보니까 현재 경계 보건 측량도 감리사무소에서 이제 네네. 공문을 보낸 거죠. 공사 중지 관련해서 네. 현재 경계 보건도와 경계 말뚝의 위치가 상이하다. 그리고 경계 말뚝의 이동이 의심된다. 네. 그러니까 경계 말뚝의 위치를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보기에는 건축물을 앉힐 자리에 제대로 앉혀지지가 않아서 네. 말뚝을 기준으로 건물이 앉혀져야 되는데 제 원래 위치 보건 측량도의 경계 말뚝이 그 움직이면 안 측량도에 되지. 따라서 네. 찍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기준으로 건물을 앉혀야 되는데 건물이 잘못 앉혀지니까 건물의 위치에 맞춰서 말뚝을 옮겼다는 내용 같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말도 안 그래서 되는 진짜. 건축 인허가 도면과 현재 실시 도면이 상이하다. 허가와 다른 공사는 안전사고 및 민원 발생 시 건축주, 시공사, 감지에게 모두 당연한 얘기고. 네. 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공사 감리자는 공사를 아예 중지시켜 버린 거예요. 그렇죠. 네. 어떻게 말뚝을 옮기고 도면과 상이한 시공을 하고 터무니없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주변에도 이렇게 민원이 발생돼서 피해가 발생이 되고 크랙이 엄청나게 갔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예전에 건법부자에서도 지금 철거 공사하고 굴토 공사를 할 때 인접 대지에 네. 이런 것들이 이런 손해가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된다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얘기했었어요. 네네네, 맞아요. 이 업체는 지금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네요. 그럴 가능성이 큰 거죠. 부실하게 시공을 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쯤 되면은 네. 이건 시공 능력도 없는 거야. 그렇죠. 네, 그냥 계약부터 해놓고 저렴하게 돈이나 내가 어떻게 뜯어봐야지 이런 의도가 많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건축주가 이제 타절을 하려고 하니까 네. 이제 너랑은 일 못하겠다. 그만해. 하니까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 요구하면서 나는 이 금액 주기 전까지는 나 일 그만 못 둬라고 하면서 현장에 이렇게 유치권 행사한다고 하고 펜스 쳐놓고. 제가 진짜 자주 보는 그림. 네, 보면 뭐 경매 현장이라든지 유치권 주장하는 현장들을 많이 보실 저는 테니까. 지금 이 얘기 사례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내용으로 싸우고 있을지 지금 머릿속에 다 그려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저쪽에는 공사 대금을 청구하고 있을 거고 그렇죠. 잔여 공사 대금을 더 내놔라. 네. 우리 쪽에서는 공사 대금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죠. 없다. 오히려 채무 받아내야 부존재. 될 상황이에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채무 부존재와 받아내야 되는 부분은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그 지금 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니까 유치권 부존재 청구. 그다음에 유치권이 없다라고 하면 토지를 나한테 넘겨라라는 토지 인도 청구. 이런 것들을 지금 다 해야 되는데 이게 비용도 비용이고 시간도 최소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릴 거예요. 네. 그럼 그동안 이제 건축주는 대출 이자 내야 되고, 네, 사용도 못 하고, 심각하네요. 심각한 거지. 네. 네. 지금 결국에는 이제 이런 건축 사기나 이런 것들에 건축주가 한번 빠져들었다, 네. 걸려들었다. 네네. 그러면 사실상 헤어나올 방법이 없네요. 결국에는 타절을 하든지 네. 아니면 소송의 방법을 하든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모습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엔. 그리고 실제로 네. 만약에 타절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렇게 소송 중에도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시공사를 찾고 새로운 설계사를 찾아서 새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네. 새로 들어가기가 물리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업체가 물리적으로 막고 공사를 방해하고, 그렇죠. 네, 막고 매일 찾아와가지고 공사 방해하고. 그러면 저희는 실질적으로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가 어렵잖아요. 결국엔 판결 받고 집행까지 다 끝나야 할 수 네.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깨끗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남이 하던 현장이나 공사가 멈춘 현장에 사실상 들어가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거든요. 네, 안 들어가셨죠? 안 들어갔죠. 뭐. 아니 도와드리려고 해도 뭐하여튼 상황이 안 맞아서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그러면 많아요. 이제 대표님 그러면 한 번 걸려들면 어쩔 수 없으니까
안 걸려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우리 건축주분들, 시청하시는 분들이 안 걸려들려면 어떤 거 확인해야 돼요? 근데 참 어려운 얘기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면허 빌리고 이런 구조 자체는 아예 하지 않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그쵸. 예, 그런 구도를 파악해서 이건 아니다 싶으면 절대, 그리고 무조건 싸다고 좋은 게 아니다. 결국에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신뢰예요. 근데 신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신뢰를 파악해야 되는데 참 어려운 얘기죠. 그렇죠. 네. 어렵네요. 네. 진짜 어렵네요. 결국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려운 시기에도 신축을 한번 해보려고 용기 내서 시작을 해보셨다가 네. 이런 어려움에 빠지는 분들 꽤 많을 거예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결국에 이런 빠지는 이유가 그렇잖아요. 건축주가 맨날 해봤으면 괜찮을 텐데 안 해봤고 평생 한 번, 두 번 할지 안 할지 모르는 이런 일들. 또 저렴한 네. 건축비에 또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조 대표님처럼 이런 뭐 성실한 분들을 만나야 되는데 신뢰가 없이 이제 시공비나 이런 부분 때문에 선뜻 그냥 계약을 해버리는. 금액 차이가 많이 나면 뭐 좀 잘못되더라도 뭐 그 안에 해결이 되지 않겠어, 이런 이제 아니라는 그렇죠. 생각으로 시작했다가 그렇죠. 그보다 훨씬 큰 문제를 직면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사례로 우리 시청하시는 예비 건축주분들도 정말 우리 조심해서 시기적으로 더 그런 것 같아요. 신축 조심해서 네. 진행해야 된다라는 교훈으로 삼고 네네.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네네. 다음 시간에 알겠습니다. 또 정리하도록 하죠.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